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도는 삶을 결정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더 불행하게 만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10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을 거부하기.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렵고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시도를 거부하면 삶이 정체되고 발전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디지털 기기를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자녀와 손주와의 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대의 한 노인은 스마트폰을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와 소통하려고 노력한 친구는 영상통화를 통해 생일 축하를 받으며 새로운 행복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배우기를 거부한 그는 외로움을 느끼며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켰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삶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는 것을 요청하세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는 태도를 가지세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거나 다루어 보지 않았던 예술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시도는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자신감을 북돋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것보다 삶을 확장시키는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방치하기. 건강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건강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이를 방치합니다. 이 방치가 가져오는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68세의 박 씨는 혈압이 높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나이 들면 누구나 이런 병은 다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1년 후 그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이후 반신불수가 되어 스스로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건강을 챙겼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남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다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방치된 질병은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점점 커집니다. 치료를 미루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기 검진으로 막을 수 있는 병도 방치하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건강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첫 번째,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은 초기 증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 1~2회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두 번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간단한 운동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의 운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가벼운 체조를 해보세요. 지역 공공기관의 요가 수업이나 댄스 수업에 참여하세요.
건강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세 번째.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짠 음식과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고혈압과 비만, 당뇨병을 초래합니다.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 대신 물이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 1회는 식단을 점검하며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72세의 김 씨는 고혈압을 방치하다가 심장 발작을 겪었습니다. 이후 그는 병원비와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이 씨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구들과 등산을 즐기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은 여러분의 내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내일의 여러분이 오늘의 결정을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은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며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노년기를 더 외롭고 힘들게 합니다. 67세의 한 여성은 은퇴 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자 친구와의 약속도 피했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이웃은 노인대학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는 작은 꿈을 이뤘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삶을 단조롭게 만들고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작은 성취라도 이루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쌓이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나이는 배움과 도전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배움과 도전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0세의 노인은 언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첫 번째, 자신을 인정하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오늘 산책을 했고 내 몸이 일을 해냈다. 같은 작은 성취를 기록하세요. 긍정적 자기 대화를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두 번째, 새로운 도전 시도하기.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매일 10분씩 그림 그리기처럼 간단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사진 찍기, 요리 같은 간단한 기술부터 시작해보세요.
지역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노인대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움을 즐기세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세 번째,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기.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기보다는 현재의 가능성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74세의 한 남성은 이 나이에 무슨 요리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손주들에게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주며 할아버지가 최고야 라는 말을 들으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0대의 한 여성은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매일 대화하며 나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을 믿는 태도가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믿느냐입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안 돼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시도라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를 믿고 도전할 때 여러분의 노후는 더 빛날 것입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멋지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네 번째, 부정적인 말과 행동. 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하는 걸까요?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신을 외롭게 만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72세의 한 남성은 항상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도 불평을 반복했고 손주들조차 그의 곁에 오래 있기를 꺼렸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고립되었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한 여성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이야라며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배우며 더 가까워졌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늘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초래하는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초래하는 문제점 첫 번째, 관계 단절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줍니다. 이는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가족과의 모임에서 옛날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들지? 같은 부정적인 말은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초래하는 문제점 두 번째, 정서적 고립. 부정적인 태도는 스스로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불만을 말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스스로를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초래하는 문제점 세 번째, 삶의 질 저하. 부정적인 사고는 삶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이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줄이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줄이는 방법 첫 번째,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하루에 긍정적인 말을 한 가지 이상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또는
내가 해낸 일이 참 대단하다와 같은 말을 시도하세요. 긍정적인 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의 기분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이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노인은 매일 자신이 감사한 일을 기록하며 내 삶에도 감사할 일이 많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줄이는 방법 3번째, 부정적인 말을 줄이기 위한 훈련.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를 멈추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대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개방적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습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예시입니다. 불평 대신 격려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대신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라고 말하기. 비판 대신 공감을 해보세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하기. 걱정 대신 응원을 해보세요. 이게 될까? 대신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삶을 어둡게 만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삶의 빛을 더하고 사람들을 연결시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긍정적인 말을 더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마른 씨가 된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긍정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5번째, 외로움을 방치하기.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오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넘어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증, 불안, 심지어 신체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75세의 한 남성은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에 빠졌지만 이 나이에 무슨 친구야 라는 생각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꺼리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내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라며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한 여성은 배우자를 잃었지만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도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점 첫 번째, 정서적 고립. 외로움을 방치하면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게 됩니다. 이는 우울증과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서적 고립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점 2번째, 신체 건강 악화.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심장병, 고혈압, 그리고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점 3번째, 인지 기능 저하. 외로움은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수록 두뇌 활동도 감소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 첫 번째,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 참여. 공공기관이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세요. 관심 있는 활동,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요리 클래스,
운동 같은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 두 번째,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 만남에서 밝은 미소와 인사를 건네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70대의 한 남성은 SNS를 배우고 난 후 오래전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어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 세 번째, 가족과의 연결 유지. 자녀와 손주들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세요. 바쁜데 귀찮아할까?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연결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 네 번째, 반려동물과의 교감.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서적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 여성은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 다섯 번째, 자신만의 루틴 만들기. 매일 산책, 책 읽기 또는 명상과 같은 루틴을 만들어 스스로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규칙적인 일상은 외로움으로 인한 무기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의 한 남성은 동네 복지관의 노인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꾸준히 참여하며 친구를 사귀었고, 이제는 요가 후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대의 한 여성은 독서 모임을 시작하며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방치하면 우리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외로움은 내가 움직일 때 사라진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오늘 바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